통화 코드는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면 주로 달러가 있을 수 있지만 유로화 결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엔화도 있을 수 있고 위안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통화 코드에서 FE 클릭하셔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한컴 오피스 깔면은 여러분들 그 한글과 컴퓨터가 있나? 한컴? 네, 이 수출 한글과 시점 컴퓨터 연세에서 폰트 그나마 중요한 게 그 뭐지? 어디예요? HY 경고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환율이 그쵸? 방금 그거 했던 그 동영상에 막 그런 것들 뜨면은 저작권 침해라고 그 걱정해서 원칙은 나오네요. 선적기를 그렇죠. 그래서 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선적기의 환율 하지만 예외 하겠죠. 있잖아요. 한글과 컴퓨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하는 날이 공급식이라면 법원에 등기와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선적일 보려고 이전에 하는 원화로 거죠. 환전하면 한가의 환율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합의 본다라고 하면 합의를 요구하면 이제 거기서 합의를 여러분들과 일반적으로 77만 원짜리 그 달러라든지 유로화 같은 경우는 1달러당 얼마, 1유로화당 얼마 이렇게 나오죠. 한글과 컴퓨터하고 근데 문제는 까는 건 솔직히 말해서 까는 거죠. 1 외화당 말씀하시세요? 환율로 대부분이 표시가 진짜 알아보고 되거든요. 잘 쓰셔야 근데 됩니다. 어느 복상한다라고 해요. 이상한 나라. 그렇죠. 옆나라 합의를 위해서 일본입니다. 이거 좀 사실래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은 1엔당 환율로 고지가 안 됩니다. 100엔당 환율. 실죠? 실제 100엔당 대순세 얼마 공제고요. 여기 그럼 아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1교시하고 일엔당 2교시에 서류는 좀 할만했죠. 여기는 좀 막. 맞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세법 여러분 좀 세무 회계 1급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없네. 쉽네. 이제 여기부터 좀 그리고 어려워져요. 이제 외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2만 이제 달러 수출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2만 달러 적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200만 PPT 혹시 찾으시는 분들은요 54페이지입니다. 아쉽죠? 그럼 당연히 200만 엔을 수출했으면 1엔당 환율로 돌리셔야지 당연히. 아쉽죠? 그래서 200만 엔 수출했다라고 하면 1엔당 얼마? 자, 대손세 공제 말 진짜 어렵죠, 여러분들. 수출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 글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가 뭔지 이걸로 자, 볼게요. 그다음에 거래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출하는 상대방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10,000원에. 알죠? 외상으로 물건을 원래 10,000원에 여기까지만 출제를 팔았습니다. 하는데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여러분들 내가 출제하냐면 외상으로 했겠죠? 우리가 여기에 외상으로 입력하는 건 팔았겠죠. 어떤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수출 외상 실적 매출을 영수에서는 10,000원에 외국으로의 했다면 수출이 부가가치세 가능해요. 1,000원까지도 외상으로 우리가 해줄 외국으로의 거니까. 수출이 무조건 채권은 직수출만 있는 게 11,000원 아니죠. 있겠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외국에서 그럼 내가 질문입니다. 능력을 제공할 그러면 수 내가 있고 상대방한테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못 걷었잖아요. 우리가 외상으로 10,000원에 팔 때 영수회를 바꾸고 또 1,000원의 외국으로의 부가가치세도 수출을 징수를 해야 되죠. 못했죠. 그럼 내가 근데 상대방한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외국에서 징수하지 건설하는 않으면 수출이 없어요. 세무서에 세금을 걔는 낼까요, 어디다 안 낼까요?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무서 입장에서 외상으로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10년 동안 못 받아요. 10년 동안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닌데 외국으로의 그렇기 직수출은 때문에 아닌데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서 지금 영수를 하면은요 제공하는 거 있죠. 우리가 세금을 거래 징수를 하건 안 하건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이 2월 5일자 이 사례에서는 예정 신고 기간이죠. 일기 예정 그다음에 신고 외화 금액은 뭐 기간이니까 2만 달러, 일기 예정 2만 신고인 달러를 4월 25일 외국에서 날 수출했는데 이때 일단 내 돈으로 1,000원 납부하는 거예요. 2만 달러 넣으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고 원화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매입자도 과세 서비스 쓰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16번 곱하기 17번을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서 1,000원 일단 내 돈으로 납부하고 나중에 실제로 회수하면 다 내가 먹으면 되는 거죠. 그 직수출이 안타깝게도 아닌 외국으로의 수출이 있죠. X 2년 3월 5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좀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1,000원을 납부하는 건 잘 된 거, 잘못된 거. 잘못한 거죠. 맞죠? 상대방이 나한테 줄 알고 1,000원을 미리 낸 거잖아요. 맞죠? 근데 대손이 됐다라는 건 상대방이 띄어먹은 거죠. 그죠? 그럼 띄어먹은 것에 대해서는 1,000원을 납부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낼 세금에서 그러니까 1,000원을 일단 돌려줘야 되겠죠, 세무서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돌려주는 제도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낼 세금에서 까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낼 세금이 나중에 뭐 3,000원이다라고 하면 1,000원을 떼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교재는 어디를 펴주시냐면 507페이지입니다. 남기상
예정 신고 때는 자, 안 교재는 그러니까 확정 신고 때 507페이지. 대손세액을 빼줘요. 그러니까 대손된 세액은 말 그대로 대손된 자, 매출세 507페이지 보시면 거기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1번 보이세요, 여러분들? 25일이 우리 확정 거기에 신고잖아요. 별표 좀 그래서 우리가 1기 예정 신고 때는 안 빼주고 1기 확정 신고 때 빼주는 거예요. 자, 시험에는 이게 부속 서류가 제가 그 10가지가 있다겠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 좀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신고서에서 출제 수출 엄청나게 실적 돼요. 명세서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수출 실적 명세서에다가 좀 회차 좀 적어, 회차. 11,000원을 회차가 뭐냐면 여태 출제가 됐던 회차를 거기다 계속적으로 적어놓으시면 살아나가지고 돼요. 돈을 갚은 거에 11,000원. 자, 거기에다가 82, 이 1,000원을 차감당한 것도 잘못한 거죠. 82, 이 1,000원을 다시 내야 된단 그다음에 말이에요. 92. 생소에. 맞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다음에 확정 97. 신고 때 매출세액의 1,000원을 가산하면 82, 되죠, 여러분들. 92, 예, 97.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82회차, 92회차, 97회차.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러면 이건 좀 97회차니까 단순 암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는 저랑 꼭 같이 하실 버리셔야 거냐면 돼요. 일단 교재에 우리가 있는 예제를 통해서 저랑 같이 할 겁니다. 회계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언제 여러분들이 푸신 게 아니에요. 내가 채권이 그렇기 예를 때문에 들어가 해당 기출 문제 1980년도에 가서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간 근데 들여서 실제로 한번 대손이 해보시라라고 확정된 이렇게 할 겁니다. 2022년도예요. 그 아셨죠? 말은 너무 오래된 채권이 대손이 자, 확정된 그러면 거예요. 일단은요, 그렇죠. 어디 혜택은 어떤 그거 문제를 계속 좀 풀 하죠. 거냐면 우리 근데 채법은 교재예요. 부가가치 제도죠. 514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 때는 너무 오래된 채권이 대손이 확정되면 자, 우리 안 교재 여러분들은 514페이지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10년이 교재 내가 514페이지에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맨 위에 보시면 채권이 2번 있죠. 발생하고 2번이 실제 10년 기출 문제를 이내에 저자분이 약간 대손이 변형시키신 확정이 거예요. 돼야 유사합니다. 대손세 문제를 자, 한다라는 거예요. 514페이지에 그 정도는 2번 할 열심히 겁니다. 해주시면 돼요. 2번. 그러니까 날짜가 너무 복잡해요. 자, 거기 회사 네, 2,500번 보이시죠, 여러분들? 날짜를 회사 정리하고 2,500번으로 있어요. 들어가 주시고요. 알죠? 자, 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의 요건. 네, 들어보십시오. 자, 만세로 자, 들어오시면 우리가 돼요.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혹시 없으신 제공하는 분 게 계세요, 목적이란 만세? 말이에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주주가 좀 요트 두번 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응? 대주주가 요트 살 돈을 빌려준 거예요. 40억 빌려줬어요. 근데 대주주가 요트 타다가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대손이 확정이 된 거죠. 했죠? 그러면 그거 우리 회계에서는 대손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법은 세금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세 공제 안 해줍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잘 빠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잘 빠져 죽었다는 건 농담이고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그건 대손세 공제해주면 안 되겠죠. 여기 세금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것까지 세금을 빼주면 다들 이상한 용도 쓰겠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손세 공제의 요건을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법을. 이러이러한 법적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대손된 세액을 빼주고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안 빼주겠다라고 정해놔요. 이거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요. 알죠? 자, 해보면 뭐 가로 1번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여러분 거의 그 세무 1금용입니다. 무시하시고. 자, 이 동그라미 1번 보시죠. 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을 했대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대손된 사유죠. 그렇죠? 채무자가 사망했는데 혹시 예수님이니까 기다려보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 좀 읽어볼게요. 514페이지 2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제가 회계 2022년도 재무 회계 때 이렇게 예정 신고기가 몇 부도다라는 월부터 몇 건 월이죠? 절대 어음의 부도는 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7월부터 9월이에요. 내가 어음 대금을 7월부터 은행한테 9월에 대신 받아줘라고 수출 심부름 실적 쳤는데 명세서 상대방 작성과 나한테 어음을 명세율 준 매출 채무자가 어음 명세서에 대금을 추가 안 반영하세요. 넣어가지고 일단 두 개 하라고 돼 있죠. 거절당한 어음이다 수출 그 실적 뜻이었잖아요. 명세서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별로, 우리가 영세율 상대방을 매출이 여러 개 할 수 숫자로 있잖아요. 막 내가 두드려 직수출만 풀면 하는 게 아니라 내국 받을 신용장 수도 구매하면서도 있다라고 영세율 여러분들 매출에 해당이 되죠. 진단반 그 영세율 매출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우리가 제출하는 게 영세율 매출 명세서거든요. 저자분은 두 개를 요구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해줬죠. 아셨죠?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우리가 기출 문제 푸실 때 6개월은 문제 대충 읽지 마시고 문제에서 해야 하라는 것만 하셔야 돼요. 알죠? 저랑 영세율 매출 명세서 같이 작성했다고 또 하시면 안 됩니다요. 패라는 거야. 알죠? 그때 말이야. 자, 아시죠? 메인 노력을 매출 해야 전표 노력을. 입력은 시중에 생략하래요. 거절당했다고 자, 여러분들 일단 못 수출 받는 시점 건 명세서 아니잖아요. 들어가 볼 건데 맞죠? 가서 얘를 여러분들 코에다가 그 여러분들 메뉴가 고춧가루도 한번 좀 주전자 집어넣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 메뉴가 보시면 이게 핵심이 6개월 경과예요. 여기 그 부가가치세 날짜가 실기는 지금 여기 무조건 장난치는 여기세요. 거기 부가가치세 여기서 합니다. 메뉴가 경과라고 좀 해서 많아져요. 6개월 이상이 들어가 아닙니다. 보시죠. 그럼 이상하고 경과는 같은 말 다른 말. 네, 여기 있죠. 수출 실적 명세. 오늘이 네, 경과하면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이 들어오시죠. 경과하면 밥 줄게. 언제 주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쳐고쳐. 죄송해요. 자, 일단 조회 오늘이 기간은 경과하면 4월, 줄게. 7월부터 9월이죠. 네, 7월부터 죄송해요. 그래도 여러분 경과는 초과 이상. 하시고 자, 거기 히로 상사부터 먼저 할게요. 히로 상사는 해석해 아닙니다. 보죠. 그래서 여러분 자, 거기 히로 상사의 수출 신고 번호 있죠. 이거 하이픈 없이 숫자 입력하시면 되는데 거기 들어와야 돼. 끝에 있는 X 있죠. X. 그 X가 입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대문자 X예요. 그냥. 더러운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시죠? 이거 대문자 네. X로 입력하시면 돼요. 뭐 우리 교재엔 없고. 자, 그리고 선적일이 보니까 8월 네. 20일 날 선적했는데 진짜요. 환전은 그 전에 했죠. 자, 나머지 그럼 어느 날에 환을 써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의. 네? 그쪽 한가위에 환 주시면 돼요. 그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부도가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6개월이 통화는 지난다는 USD라고 것을 F2번 누르셔서 계속해서 검색하시면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액은 20만 달러고, 그러면 환전일의 환율인 950원 쓰면 되잖아요. 끝이에요. 그럼 담보를 잡으면 그렇죠. 받을 수 쉽습니다. 자, 해보죠. 있는 거예요. 얘를 팔아. 자, 수출 신고 번호는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대문자랑. 자, 130.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하나, 3번. 자, 수멸시효 완성은 뭐냐면은요. 그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이거는 좀 들어보셨어요? 조심하실 게 여기 14번은 둘 중에 빠른 날 쓰는 게 아니라 리얼 선적일자 쓰셔야 됩니다. 리얼 선적일자. 이름이 선적일자냐 여기는. 네. 그럼 2000 권리 위에서 잠잔다라는 건 8월 권리를 20일 행사하지 자, 않는다 그 뜻이에요. 8월 20일. 알겠죠? 그런 법에서 너 권리를 그다음 우리 항상 행사를 코드라는 하지 말 않으면 붙으면 너는 F2번 습관적으로 누르셔야 됩니다. 뭔가 그거를 다 탈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F2번 누르시면 거기 USD라고 있죠. 요거 미국 제가 통화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한 그래서 500만 방법은 원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들어가지고 USD라고 치셔도 근데 제가 되고요. 아니면 딱 여기다가 보니까 나라 이름 알아요. 검색하셔도 돼요. 한 제가 한 그래서 미국이랑 치셔도 뜹니다. 한 7년 아시죠? 동안 이건 여러분 선택사항입니다요. 여러분 나 저 친구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인데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미국 지나 통화는 어떤 1달러 생각을 나니까 뭐 하시면 950원 쓰면 잊어버리나 되겠죠. 둘 보다. 중에 빠른 날. 예, 뭐 환전일이 빠르잖아요. 여러분들. 선적일. 제가 갑자기 그렇죠? 예, 7년 만에 환전일의 찾아가지고요. 환율인 달러당 500만 950원 원 쓰시면 되는 특권 거예요. 있잖아. 그거 빨리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갚어. 말인지? 안 갚고 뭐하니? 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냐? 혹시라도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고소한 이해가 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때 여기 법원에서 아이고 보시면 히로 상사 있잖아요. 여기 있어서 선적이라고 이렇게 환전을 됐는데 보시면 히로 예, 상사는 안 환전일이 갚으셨네요. 빠르죠. 아시죠? 예, 빨리 그죠? 500만 원 환전일이 빠르니까 여기 주세요. 적용 환율에 선적일의 라고 하면 환율이 있고 얼마나 환전일의 무서워요, 환율이 있잖아요. 맞죠? 맞죠? 둘 중에 그래서 빠른 날이가 지금 우리가 환전일이 빠르죠. 제가 근데 만약에 여기 환전일의 환율이 채권 있는데 지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7년 동안 이게 끝이죠. 돈줘 안 했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볼게요. 권한을 행사를 안 한 거죠. 자, 환율은 행사를 안 950원 하면 적어주시면 되겠죠? 법에서 그걸 환율은 채권 950원. 권리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우리가 여기 소멸시효 뒤에 완성. 있는 네 자리는 문서를 소수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외화 얼마 그래서 수출했대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은행에서 20만 맨날 달러 문자 수출했다고 오잖아요. 보이세요? 며칠에 한 번씩. 여기 20만 문자 달러 오죠. 그거 수출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저 다들 이거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건 소수점 두 자리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거 자체가 그럼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저 요 다들 노력을 하고 950원에다가 있어요. 20만 달러 곱해서 원화로 계산해줘요. 있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원하는 건 내리실 필요 그럼 없어요. 법에서 그럼 제 입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가 거래처 완성되면 코드가 거기 이제 히로 그들이 상사라고 돼 그거죠. 있죠? 법에서 너무 그럼 못 여기 받는 거야. 거래처 권리도 행사하지 코드로 않았네. 가셔서 F2번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뜻이고 누르시고 히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말 문제나 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1번, 돼요. 2번, 이게 3번은 수출 시점 실기고요. 명세서의 다예요. 4번하고 5번은 말 아시죠?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자, LA 상사 동그라미 해보죠. 3번은 자, LA 상사는 선적일하고 한전일 둘 중에 뭐가 빨라요? 공급인데 공급일은 채권이 발생한 날이죠. 선적일이 빠르죠. 2년이 선적일이 빠르니까 경과하는 것도 얘는 좀 오른쪽에 인정해줘요. 선적일의 환율인 뭐 1,050원 차이가 없죠. 보시면 돼, 달러당.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데 외상 매출금, 미수금이 있어요. 근데 채무자의 어떤 뭐 파산, 사망, 실종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없어도 2년이 경과하면 이때 무슨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2022년 8월 여기는 뭐 1일 그냥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인데 채무자에 대한 어떤 요건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10만 달러. 맞죠? 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이런 거 없죠, 그냥. 이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괜찮아, 진짜 쉬워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응? 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30만 그 다음에 원 이하 킹덤 또 상사인데 거기 이런 JPY 것도 보이시죠? 많죠. 일본 통화니까 자, 제가 일본 여러분들한테 통화는 좀 돈을 여러분들 빌려드렸는데 인정 얼마 해주세요. 빌려드렸냐면 10만 원 빌려드렸어요. 자, 10만 일본 원. 통화 자 여러분들 어디 사시면 130 제주도에 사세요. 제주도. 64 25 14 여러분 느낌 70 되시죠? 41 여러분들 안 갚는 거예요, 돈을. 그다음에 선적일 맞죠? 얘는 6개월 한전을 안 지났는데 했죠? 안 갚아. 그죠? 한전 안 했으면 열받아가지고 선적일 적을 전화했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야, 돈 안 갚니? 빨리 10만 원 갚아. 2022년 9월 나 지금 너희 집 찾아간다. 일본 여러분들이 거. 오던가. 그다음 환율은 거기 보시죠. 100엔당 950원이잖아요. 그쵸, 10만 원 받으려고 9.5가 되겠죠. 비행기 값 내고 제주도 950 오려고 나누기 100하시면 1엔당 이거잖아요, 나오겠죠. 여러분들. 일반적 대부분 그쵸? 안 가죠, 여러분들. 맞죠? 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100만 소액 채권인데 6개월 이상 그래야 경과하면 9.5 이렇게 해야 여러분 라는 거예요. 950만 나오고 950만 원 나오겠죠. 자, 가도 2번 공제기간 요건은 되게 힘들지만 아까 했던 10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해하시면 선정 안 되는 받아가시는 게 자, 거예요. 여기 가로 3번 신고 이거는 요건 있죠. 선정으로 이걸 실제 가끔씩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여기까지 하시냐면 되셨어요? 제가 아까 이랬었죠. 자, 그럼 이제 예정 위에 여기 신고 들어오죠. 때 공제 세건? 예정 신고 우리가 때 지금 세건이잖아요. 공제해주지 일반적인 않고 확정 신고 때 직수출은요. 해줘요라고 세건이고 했죠. 우리가 외화 같은 경우에는 맞죠? 130만 이거를 어떻게 오해를 통화 하시냐면 수출했죠. 예정 신고 그렇죠. 때는 거기 우리나라 안 해주고 돈은 다 해준 예정 거예요. 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정 세건에 신고 때 안 해주고 우리나라 확정 신고 때 금액은 해준다라는 건 3억 예정 450만 원이 신고 되는 때 거잖아요. 대손이 네. 확정이 되면 그죠? 확정 신고로 밀어서 자, 근데 해주겠다는 우리가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해야 잘못 될 알고 게 계셔가지고 뭐냐면 아까 예정 영세율 신고 매출 때 명세에서도 대손이 되면 작성하라고 대손세 했었죠, 공제 안 여러분들. 해주고 아, 근데 확정 신고 때 이거는 돼야지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게 돼요. 그 우리가 영세율 매출은 지금 3건 해가지고 300 보시면 3억 예정 450만 원 신고 때 수출한 거죠. 대손이 우리나라 돈으로요. 확정되면 그렇죠. 그럼 이걸 예정 컨트롤 신고 C 때 안 빼주고 확정 신고 때 밀어서 이용하시 빼줘요. 빨라요. 이거랑 컨트롤 C 하시고 예정 신고 때 대손이 되면 안 그다음에 빼주고 나가시는 거예요. 확정 나가실 신고 때 때 대손이 저장하시겠습니까? 돼야지만 빼준다 이 말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장하시겠습니까? 뜨면 저장하셔야 돼요. 여기는 바로 자, 말 나가실 아니에요. 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누르시고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많이 낚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외워주세요. 예정 신고 때 그리고 공제해주지 여기 않고 수출 확정 실적 신고로 명세에서 밀어서 바로 문제입니다. 아래 한 이렇게 두 개, 안 두 그러면 칸 내려가시면 이게 돼 있어, 사람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고 있을 안 그럴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는 이거 거예요. 많이 봤거든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그 예제 또 예를 또 지금 따라 문제에서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위해서 들어오시고 조회 기간은 지금 7월 달부터 자 9월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부터 외워주실 게 우리가 그럼 왠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불러오기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불러. 라는 걸 외워주셔야 돼요. 불러오기 눌러볼게요. 10이요. 암기사항입니다. 그죠? 자 일단 그리고 여기 지금 10분의 내국 10이 왜 신용장 나왔는지 구매 확인서는 보면 어디서 끌고 온 거냐면 이거 자, 메인 아까 매출 전표 입력해서 사례로 끌고 온 따지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네, 우리가 메인 만 매출 원에 전표 외상으로 입력하는 팔았죠. 부속소를 여기다 제공하는 들어갈게요. 거거든요. 참고하시고. 내가 자, 근데 만 우리가 원에 방금 외상으로 입력한 매출했죠. 세 개는 전부 다 어떤 영세율 사유예요, 여기 내용에. 이것도 직수출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직수출이니까 방금 공급가액이라고 복사했던 하잖아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거. 직접 수출의 우리나라 그죠? 금액이죠. 그렇죠. 그걸 컨트롤 자 여기다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VAT라고 할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컨트롤 1,000원. V 요걸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잡아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11,000원. 이거 빠른가요? 이 11,000원을 우리가 공급 대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네, 여기 있는 거 복사하셔가지고 이게 내가 채권이죠. 채권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까지 우리가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시험에서 대손이 확정되면 난 당연히 11,000원을 띄워 먹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11,000원 구하는 거예요. 여기 대손 세액공제니까 세액이 그리고 1,000원 구하는 나오시면 거예요. 되세요. 1,000원. 이 1,000원 구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11,000원 준단 말이에요. 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전 이 앞으로 11,000원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는 어떻게 없죠. 하시냐? 110분의 10의 결론은 근데 자, 왜 우리가 그런지 신고서가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신고서랑 요 같이 10,000원이 연결을 여러분들 우리가 요 10,000원 자, 있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요 신고서 10,000원이 좀 들어오실래요? 100%죠.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들어오세요. 왜냐면 나의 소스를 순수한 나올 때마다 매출액이 하나하나씩 100% 할 거예요. 이거예요. 그쵸? 100%. 자, 지금 날짜가 우리 7월 같은 달부터 9월 달이었죠. 네, 숫자는 7월 달부터 9월 달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자, 근데 다시 여기 요 금액이 다 10,000원에다가 입력이 돼 있죠. 이거 10%를 메인 매출 곱한 전체 걸 입력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냥. 실제 곱하면 시험에서는 세액 아무것도 나오죠.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문제에서 그죠? 주어진 걸 세액이 다 나와요. 입력을 하셔야 돼, 해당 날에. 알았죠? 근데 지금은 좀 세액이 연습 좀 나오고요. 할 건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게 10%는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직수출이죠. 몇점 몇이에요? 그럼 직수출은 영세율 매출이죠. 0.1이죠. 영세율 매출인데 그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해요, 안 해요? 직수출. 여기에다가 안 해요. 왜 안 0.1 해요? 곱합니다. 1에다가 0.1 곱하면 몇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세율 직수출은 어렵죠. 외국 이래서 사업자와의 0.1 거래잖아요. 곱하면 외국 일입니다, 사업자는 한국말을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세 세금에서 발급할 실익이 없어요. 0.1은 다시 몇 퍼센트? 여기가 되셨어요? 잘 보시게 보시면 자, 여기 그쵸? 여러분들 어. 왼쪽 보시면 자, 빨간색도 그러면 있고 이렇게 하면 파란색도 있죠. 우리가 100%에다가 여기 10%를 더한 게 공급 대가잖아요. 빨간색 보시면 과세 그렇죠? 표준 및 공급 매출 대가는 몇 세액이라고 퍼센트?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할 때는 여기 10%. 빨간색 1번부터 9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있었죠? 110%하고 같은 거 1.1이죠? 1 더하기 0.2는 그 여러분들 1.1이잖아요. 다음에 내가 매입자이면 그죠? 여기 그러면 파란색이 우리가 항상 이러잖아요.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죠? 공급 매입자 입장이면 여기 대가가 파란색이 집어넣어요. 먼저 나오죠. 우리 그러니까 시험에서 있죠. 공급 근데 대가 우리가 줄 거란 지금 매출 말이에요. 쪽이죠. 항상 못 영세 받은 건 매출하는 공급 대가니까. 여기 네모 우리가 바퀴 이래서 중에 항상 영세가 됐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분자. 보이시나요? 맞죠? 근데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 그죠. 근데 이 보시면 공급 이 대가는 영세율 여기서는 공급 대가의 매출인데 전체는 요거는 100%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세율 매출하고 세금 그리고 계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발급분을 세액이죠. 요번에 집어넣으시면 대신 세액 경제니까 10%란 우리가 말이에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됐죠. 110분의 10이 왜 나왔겠어? 퍼센트 같으면 어차피 없는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11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회계 1급 때 여러분들 여기 쓰셔야 영세율인데 돼요. 영세율 다시 세금 안 계산서 해주셨어요. 발급하는 거 이거를 못 있어요. 쓰셔가지고 막 진짜 틀리는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신고 살 때.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 공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은 5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를 꼭 해주시고, 알죠? 얘기해주시고. 자, 그럼 다시 이제 대손 사유 갈게요. 보시면. 진짜 해봤는데 안 돼요. 여기? 진짜 해봤는데 안 돼요. 자, 우리 회사가 2001년은 올해. 외워주시니 보시면 자, 우리가 2001년 올해 매출 2월 쪽 3일 날 기타 소멸시효가 기타. 완성이 됐대요. 기타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럼 소멸시효가 기타가 완성되는 뭐냐면 날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을 가장 확정시켜줘요. 중요한 증빙이 세금 알죠? 계산서예요. 그럼 얘는 즉, 대손세 세금 공제를 계산서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아니다라는 표현을 매출 쪽은 기타라고 불러요. 해줘요, 안 해줘요? 외워주시면 해줘요. 쉴게요. 언제?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2월 달이면 매출 1기 쪽에 예정 기타는 신고 세금 기간에 계산서가 대손이 아니다, 확정된 이 거죠. 뜻이에요. 해석하면 우리가 6번 같은 일기?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인데 그렇죠. 영세율 확정 세금 신고 계산서가 때 발급하지 미뤄 않는 세주는 매출인데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렇죠. 수출의 예정 일반적인 신고 기간 중에 됐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복사한 금액 거예요, 있잖아요. 그치? 컨트롤 C로 복사한 거 있죠. 걔를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우리가 지금 영세율 기타잖아요. 지금 했던 게. 사망하거나 그럼 여기에다가 실종이 컨트롤 됐대요. V 집어 이게 넣으시면 돼요. 언제냐면 2월 3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손이 확정된 날짜도 당연히 그 파산하거나 그만지 사망하거나 되시겠어요? 실종한 날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어디로 얘도 교재를 마찬가지로 가주시냐면 일기 예정 신고 때는 안 빼주고 일기 확정 신고 때 549페이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 부도예요. 549페이지. 중요해요.
자, 부도가 발생한 날은 2월 3일입니다. 은행이 나한테 지급을 자, 우리가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548페이지 제목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산세라고 있죠. 요게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8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냥 입니다. 접어놓으시건 하세요. 8월 3일 넣으시면 진짜. 오답입니다. 정말 너무하죠. 자,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549페이지 오시고요. 언제 돼요? 대선 그 549페이지는 맨 위에 제목 보시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다. 8월 달이면 이기 예정 매출 쪽이어야 되는 1번은. 이기 예정 자, 거기에서 혹시 여러분들 한 영세율 기타라고 한 6번째 칸 보이시나요? 영세율 기타? 시험에 우리가 보이세요? 작성해야 될 게 대손세 공제 자, 신고서. 영세율 기타는요. 동그라미 1번 일단 첫 번째 줄 밑줄 좀 신고서이기 때문에 치실게요. 공제가 되는 놈만 넣어야 돼요. 자, 우리 영세율 시험에서 재화 만약에 용역을 일기 확정 신고 공급하는 때 경우로 대손세 공제 세금 신고서를 계산서를 작성하세요 발급하지 라고 않는 하면 거래를 여기다 이 맨 아래에 집어넣는다는 있는 부도는 얘기예요. 입력하면 안 돼요. 되시겠죠? 이기 그리고 때 미리 할 건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유형 16번 수출 보이세요? 밑줄 좀. 유형 16번 수출. 마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에 죄송해요. 다섯 그러면 번째 이제 칸에 우리가 영세 세금 계산서 대손세액을 발급권 어떻게 보이시나요? 신고서 다섯 번째 입력하고 칸에 영세 이제 세금 계산서 대손의 회계 발급권. 처리가 이제 자, 바뀌어요. 동그라미 대손세 1번에 공제가 유형 바뀌어요. 12번 영세까지 밑줄입니다. 바뀌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영세 0% 해보셔야 돼요. 세금 어려워요. 계산서 발급이고요. 유형은 해보시면 12번 영세 밑줄 치시고. 자, 사례. 자, 외상 매출금 혹시라도 그 메인 지금 제가 밑줄 친 유형 12번 영세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이에요.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동영상 여기에요. 첨부해 놓을 거니까 거래처의 댓글란에다 꼭 보세요. 타산으로 대손이 이 확정이 12번 됐대요. 영세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줄임말이거든요. 당사는 대손세 공제를 보시고. 받으려고 한다라는 건 10,000원은 우리가 됐어요. 떼준다라는 거죠. 세무서에서요. 맞다, 여러분들. 10,000원 이해 자, 되시겠어요?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러분들 한 해보세요. 문제 푸신다고 했었잖아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자, 15만 교재는 원이에요. 707 우리가 페이지. 이 대손세 공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분계 이렇게 자, 끊죠. 교재 이렇게 보시면. 707페이지입니다. 자,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11만 원 까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일까요? 그것도 11만 원까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707페이지 가시면 맨 아래에 문제 3번 유형 있죠. 이게 부가가치 신고와 관련된 거고요. 그죠? 거기에서 1번, 얼마를 1번. 쏘는 거예요? 맞죠? 1번인데 회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회사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97회잖아요. 대손 우리 그 회사 바꾸실 충당금은 때 97회니까 10만 972번으로 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회차에다가 뒤 그죠? 입자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나머지는 나가실게요.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자, 이 문구 확인하시면 돼 보시면 나가시고 대손세 회사 변경하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 회사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빼주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납부세액이 줄어야죠. 여기에서 납부세액이 972번 줄으려면 우리 매출세액이 뒤에 이자 줄어야죠, 붙이시면 돼요. 회차가 97회차니까 맞죠? 97하고 매출세액이 줄어야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빨리 하실 그래서 분들은요.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대로 분기 옮겨 놓는 거예요. 972번 금성전자라고 있을 되세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 3번에 1번 유형 해주시면 과목이 돼요. 뭐죠? 17페이지.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렇죠. 요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 부채란 말이에요. 회계 1급으로 가신 것 같은데. 회계 2급으로 가신 거예요. 부채면 어디 태생이에요? 대변 태생이죠. 그럼 대변에서 차감은 어디로 가요? 차변. 그리고 그게 10,000원이죠. 아까 우리 문을 해석했지만.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도 내냐면 이제 신고서에 요 대손세 공제 많이 내요. 신고서. 잘 보셔야 돼, 신고서기.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신고서의 매출자는 여기 빨간색에 넣었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채권자 입력하는 거예요. 채권자면 매출자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시면 자, 여기 8번에 대손세 가감이라고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대손세 가감이라고 보이시나요?
대손된 세액을 더한다. 가짜. 감자는 뺄 감자입니다. 왜냐면 우리 회수하면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근데 뭐 저기 금액란 맡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세액란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에 빼기 10,000원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니까 음수로 입력을 해줘야 돼. 차감이니까 빼기. 되셨어요? 그렇죠. 네. 회수한 것까지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갑자기 나이도 확 뛰죠? 이런 애들이 이제 2개 더 있어요, 아직. 2개 더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대손이 확정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떼인 거 받은 거예요. 빼보면. 자, 여기 사례. 자, 전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1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이렇게 쓰자는 문제 거예요. 꼭 제대로 읽고 하셔야 우리가 돼요. 만약에 요구하는 것만 대손세 읽으셔야 됩니다. 공제라는 대손세 공제라는 말이 없어요. 없으면 이거는 그냥 회계 없으면 이거 무시하고 분계 끊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떼인 돈 받으면 차변에 받은 거 적고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 다 증가시켰죠. 그죠? 근데 주의하실 게 이거랑 연결돼요. 우리가 11만원 대손세 공제 받았잖아요. 여기 11만원에 대해서 우리 대손세 공제 10,000원 받았죠. 그럼 당초에 대손 충당금 깠을 때 10만원만 깠잖아요. 그럼 살릴 때도 대손 충당금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 10만원만 살려야 돼요. 어떻게 안 되신데? 그래서 야매로 할게요, 야매로. 자, 여긴 되시죠? 차변에 현금 11만원 회수됐으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11만원 중에서 10,000원에 낼 세금을 빼줬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생각 하셔야 돼요. 10,000원에 낼 세금은 빼줬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10만원만 깎겠네? 맞죠? 그럼 살릴 때에도 대손 충당금은 10만원만 살리는 게 논리상으로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머리가 살짝 아프니까 빨리 하는 거 설명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떼인 돈 받으면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니까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돼. 가산. 이해되시겠어요? 가산을 해야 토해내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럼 아까 여기 계셨던 거예요. 우리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 부채 대변이죠.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매출세액의 가사가 대변에 가산하는 거잖아요. 대변의 가산이면 어디예요? 대변, 차변. 대변. 그렇죠?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10,000원을 증가시켜야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나머지 대손 충당금 빵꾸 나는 금액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해결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호 조심에는 가산이니까 뿔이에요, 뿔. 그래서 여기 대손세 가감 쪽에 10,000원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지, 마이너스 10,000원 입력하셔도 안 되고 10만원 입력하셔도 돼요. 10만원 넣는 거 진짜 많거든요. 보시면 여기 세액공제니까 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10분의 10이 없어요. 없죠? 시험에서는 11만원을 회수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막 10만원 적고 난리 브로스 친단 말이에요. 세액에다가. 아셨죠? 10,000원 넣으셔야 돼. 110분의 10을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오늘 좀 이거 영상은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그 단톡방이래. 그 세무이급 영상 있죠? 우리 학원 카페 보고 계세요? 제 눈을 이렇게 돌리는 건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는 거 안 보고 있는데 보고 오늘 올려놓을게요. 보시고. 그냥 오늘 실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기를 못하실 것 같다고. 저랑은 실기할 수 있지 이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작성해야 될 서식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 2개거든요. 요 2개의 부호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써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가 되면 낼 세금에서 차감해 주죠.
차감이니까 마이너스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다시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토해내야 되니까 뿌리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를 받거나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작성하는 서식이 우리 대손세 공제 신고서 여기 부속서거든요. 되세요? 근데 얘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가 된대요. 그럼 왠지 부호는 마이너스죠. 내 세금에서 따주니까. 근데 얘는 신고서가 아니라 대손세 공제 신고서잖아요.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서식에다가 그대로 적어야죠, 여러분들. 부호를 그대로. 대손세 공제 신고서인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저 토해낼 수 있듯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서류 이름 따라가요. 서류 작성하는 거니까. 대손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식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려면 부호를 그대로 입력해서 여러분들 제출해야지 세무서에. 이해되세요? 근데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토해내러 가야죠. 토해내러 가는데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부호 그대로 적어버리면 공제받고 싶어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입력을 해요. 좀 보실게. 시간 종합하면 결론은 요 대손세 일단 공제 신고서 뭐 여기까지 신고서는 선적 없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이름 선적이 여기 따라간다. 정말 리얼 선적일자 적으시는 공제 거예요. 신고서인데 공제 그러면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 공제 신고서인데 일본 같은 토해내러 가면 경우에는 마이너스.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선적일에 신고서는 한을 쓰시면 납부하러 되는데 가세요. 100엔당 994원이잖아요. 납부와 관련된 거니까 1엔당은 대손세 공제되면 납부를 덜하게 되는 거니까 빼기. 9.94원 하시고 30만 빼인 돈 받으면 이제 입력하시면 토해내러 되겠죠. 가는 거니까 플러스로. 그다음에 거기 미국 납부이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환가일이 더 빠르죠, 여러분들.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니까 환가일의 환율인 1,080원 고요.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6만 달러 그 다음에 적으시면 이제 되죠, 여기다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적일이 더 빠르죠.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여기에 선적일의 환율인 1110원 적어주시면 되고요. 얼마 수출했냐면 75,000 그 유로화 수출했죠, 여러분들. 그 영국 거. 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출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안 되면 내일 문제에선 얘만 하라고 했으니까 얘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네, 어려운 거 많이 10시 몰려있어요, 40분에 2교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쉬시죠. 자, 여기 당초 공급일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요 당초 공급일에는 뭘 입력하는 거냐면 채권의 발생일을 입력해요. 공급일이잖아요. 우리가 대손 쪽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한 날짜 잡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손 확정일인데요. 조심하실 게 왠지 우리가 대손이 확정된 날짜만 적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까 대손된 채권을 회수할 때도 여기다 적는다면서요. 그래서 이 대손 확정일은 대손이 확정된 날짜, 그 시험에서 내가 회수했다라고 하면 그 회수된 날짜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대신에 얘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니까 공제가 될 때만 입력하는 거예요. 즉 대손세 공제가 되지 않는 날짜는 여기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우리가 1기 확정 때 걸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2기 확정 때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대요. 그럼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되지. 중장근로지에서 6개월 동안 이해되시겠어요? 근무하면서 받은 총급여가 2,500만 원 자, 정도 있죠. 그 다음에 대손된 금액은 조심하세요. 여기 제가 이제 우리 평가 보거든요. 평가 보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적냐면 부가가치세 제외된 걸 적으시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떼어 먹히는 건 부가가치세까지 못 받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대손 더 금액에다가는 인정상의 부가가치세를 이런 건 없네요. 포함된 금액이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떼어 먹힌 거잖아요. 맞죠? 부가가치세는 내가 매출액은 띄어 먹히고 부가세 안 띄어 먹혀? 그런 애가 어딨어? 야, 내가 매출액은 띄어 먹겠지만 부가세는 줄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런 조심하시는 사람 게 없어요. 23페이지에 알죠? 두드려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중전근무지에서 대손세 공제가 되면 플러스로 이름 따라가니까 회수하면 토해내야 되니까 이름 안에니까 마이너스로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띄운 거에는 공제율이 지금 없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시면 110분의 10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는. 근데 제가 110분의 10을 왜 외우라고 하냐면 신고서에 문제 잘 나오거든요. 아시죠? 근데 신고서에 아까 110분의 10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번으로 불러오시면 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손사유. 자, 잘 보실게요, 여기. 근데 조심하실 건 건강보험료가 자, 먼저예요. 대손사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를 가면은 1번 파산부터 6번 소멸시효 완성까지 있어요. 맞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손세 공제가 될 때 그 대손의 사유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6번까지. 아시죠? 단 조심하실 게 이럴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요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일 입력한다면서요. 회수일 입력한다면 회수일 여기 어디 있죠? 회수일 입력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손 사유는 대손된 사유가 아니라 회수한 사유를 적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 여기 있죠. 우리가 대손된 채권을 회수를 하면 이때는 시험에서 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손된 채권의 회수로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줄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서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시키신 대로 직접 입력한 다음에 그 문구를 그냥 타이핑 치시면 되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중전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낸 세금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 23페이지에 동그라미 교재 밑줄 치고 마칠게요. 축해내고 결정세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종전근무지에서 자, 549페이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은 교재 38.5%였던 549페이지. 거예요. 왜냐 우리 대손에 대해서 미리들 해야 되니까 신고서. 74번에 자, 549페이지 근무지에서 147만 8,120원을 교재. 냈죠. 이게 자, 무슨 맨 말이냐면 아래에서 두 번째 순서가 칸 보시면 이렇게 대손세 되는 가감 보이시나요? 별표. 여기를 좀 많이 열어면 어려워요. 대손세 가감 별표 치시고 이렇게 이게 먼저 거기 아예 대손세 가감에다가요. 110분의 10이라고 적으세요. 대략적으로 원천이 당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손세 이게 가감 549페이지 맨 아래 뜯겼던 놈인 거예요. 110분의 10 적으시고. 진짜. 내가 이제 중도 자, 퇴사한다고 일단은 할때 첫 연말 번째 정산을 줄에 할 거 아니에요. 알고 거기 봤더니 밑줄. 제대로 된 대손이 세금은 확정되어 대손세액을 문제 응수기재까지만. 많이 냈죠. 이해되세요? 응수기재인지 대손세액 공제가 되면 내 세금에서 빼주니까 응수로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 부호 잘못 적으시면 난리 나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첫 번째 줄 끝에 대손금을 회수서부터 두 번째 줄에 양수기재까지 밑줄. 대손금을 회수해서 대손세액을 납부하면 이제 토해내는 거니까 양수로 기재해야죠. 이해되시겠나요? 여기서 부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자, 숙제